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무덥죠. 도형의 닮음을 하고 있는데요. 대단히 어렵죠. 자, 오늘은 실전 문제를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앞에서 오심하면서 내심이라는 거를 한 적이 있죠. 그 내심 문제를 닮음에 적용을 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삼각형이 있는데요. 자, 이 삼각형의 길이 비율을 한번 줘볼게요. 이 길이 5고, 이 길이 한 7 정도 줘볼까요? 이거 이제 8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내심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내심 공부했던 거 다 기억이 나나요? 자, 기억이 잘 안 나면 과거에 예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참고를 하세요. 여기 D라고 놓고요. 자, 여기서 삼각형 IBD의 넓이가 얼마냐 하면 무리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리수를 쓰지 않고 요 삼각형 IBD하고 삼각형 AI 요 E라고 할게요. 이게 이제 넓이비가 몇 대 몇 될까 한번 해봅시다. 우선 이 자리 i가 내심이기 때문에 세 변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알죠. 그 다음에 내심이니까 저 점 i는 각 세 꼭지각을 2등분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 정리라는 이론이 여기에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각이 이등분 됐다면 이거 A, B라고 하면 A 대 B가 밑변 이렇게 비율과 같아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I가 점 I가 각 변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우선 제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IBC를 색칠할게요. 이렇게 색칠을 하면 첫째는 삼각형 IBC가 이게 전체 넓이를 S라 하면 그거에 이거 합이 20, 20분의 8이 됩니다. 둘레가 20, 그 다음 BC의 길이가 8이고 높이는 다 같기 때문에 밑변의 비율이 넓이 비율입니다. 그래서 S 곱하기 10분의 4, 5분의 2가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삼각형 IBD는 이거는 이제 5분의 2 S에다가 이게 이제 5 대 7이니까 BD 대 DC가 5 대 7입니다. 그래서 12분의 5가 될 겁니다. 이렇게 돼서 5가 없어지고 6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삼각형 AIE를 위해서 이쪽 삼각형을 색칠할게요. 이렇게 색칠을 하면 이제 삼각형 AIC가 얘는 전체 넓이에
이거 다 합치면 20분의 7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삼각형 AIE는 얘는 20분의 7 그거에 이것 대 이거니까 13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4, 3, 12, 52분의 7S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여기 질문한 거 IBD 하고 삼각형 AIE 이 넓이의 B는 6분의 1 대 S는 날라가고 52분의 7이니까 3분의 1 대 2로 나누면은 얼마입니까? 26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계산이 잘못됐네요. 이렇게 되니까 곱하고 나면 26대 21 이렇게 됩니다. 숫자가 조금 험하게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지난 시간에 다뤘던 문제 중에 직각삼각형의 사형정리로 풀 수 있는 난해한 문제를 여러 개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다시 제가 다뤄볼게요. 이거 왜 다뤄보냐 하면은 직각삼각형의 사형정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풀 수가 없느냐, 바로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있습니다. 기한은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풀이 방법도 증명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답을 요하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풀이 방법이 무한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풀이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다시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가 직각이고 O라고 할게요. 점 D에서 아래로 수선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여기를 H라고 놓을게요. 여기서 이 길이가 6이고 여기가 8이라고 이렇게 놓아 볼게요. 그런데 그 직각삼각형의 사형정리를 쓴 것과 두 개를 서로 비교하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우선 그 직각삼각형의 사형정리를 쓰기 위해서 점 D를 지나서 대각선 AC와 평행한 선을 이렇게 긋게 되면, 자, 여기서 질문, 왜 여기를 그을 생각을 했을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평행선을 여기를 긋는 이유, 여기를 P라고 놓고 이렇게 그으면 일단 이게 평행사변형이니까 길이가 같아지고요. 여기가 90도가 됩니다. 동위각이니까.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사형정리를 쓰기 위해서 보조선 DP를 그은 겁니다. 이렇게 그으면, 그러면 이제 이 HP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사형정리 쓰면 64가 6x가 되니까 x가 3분의 32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 AD의 길이하고 그 다음에 요 CP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등적 변형, 우리 저 앞에서 배웠죠. 등적 변형을 하면 이 넓이가 이 넓이와 같습니다.
밑변 이동법이죠. 이렇게 넓이가 같기 때문에 결국은 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이 삼각형의 넓이와 같게 됩니다. 예,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좀 험악하네요. 6 더하기 3분의 32 에다가 높이 8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4 곱하기 6 더하기 3분의 32가 돼서 이거 얼마입니까? 32에 18 더하면 0, 4, 5, 50. 4 곱하기 3분의 50이네요. 그래서 3분의 200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문제가 직각삼각형의 사형정리 밖에 쓸 수가 없느냐? 예,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풀이를 제가 소개하려고 이거를 가져온 건데요. 자, 다른 풀이 제가 소개를 할게요. 앞에 풀었던 거는 살짝 지울게요. 사형정리 쓰지 않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 보면 자, 이 각이 억각이니까 이렇게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요 직각이니까 요거 x라고 놓으면 점 x가 90도니까 여기가 x가 되고, 그다음 여기가 점이 되고, 밑에 점 되고, 여기가 x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므로 그 삼각형 AD 여기 뭐라 놓을게요. AD 여기 E라고 놓을게요. 여긴 좀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좀 지우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직각 삼각형 ADE 그 다음에 그 CHE 그 다음에 BHD 그 다음 또 작은 거 예, ODE 전부 닮음이 됩니다. 이 닮은 직각삼각형이 엄청 많은데요. 우선은 제가 색깔을 칠할게요. 예, 이 삼각형을 주목해 보세요. 예, 이렇게 주목을 하면 이 삼각형의 밑변 높이가 3대4 비율입니다. 3대4입니다. 그러므로 삼각형 ADE에서 이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DHB 얘가 닮음이 되는데 각이 같기 때문에 닮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빨간 삼각형이 밑변 높이가 3대4니까 요 ADE에서 그 비율을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얘가 3대4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번에는 이제 또 색깔을 칠해 볼게요. 이 삼각형이 닮음입니다. 금방 빨갛게 칠한 저 삼각형하고 닮음이고요. 기왕에 닮음인 삼각형을 다 찾아서 색칠해 볼게요. 예. 자, 이 삼각형도 닮음인데, 이렇게 닮음이 되는데, 이때에, 두 번째는, 삼각형 EHC 하고요. 그리고 삼각형, BHD. 얘가 닮음인데, 요것도, 각이 같습니다. 자, 여기 아까 AD가 4A이고, 그 다음에 D가 3A입니다. 이번에는 파랗게 색칠한 그 삼각형에서 보면은 밑변 높이가 3대4이기 때문에 EH가 이게 3B라고 놓으면
HC입니다. 예, 얘가 3대 4가 돼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 여기가 3B, 그 다음에 여기가 4B가 됩니다. 이제 다 했어요. 자, 직각삼각형의 사용 정리를 여기에 쓰지 않고요. 예, 요 안에 닮음인 직각삼각형만 찾아서 이제 조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세 번째 알 수 있는 거는 저 높이가 3a 더하기 3b인데 예, 이 높이가 8이기 때문에 a 더하기 b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했어요. 따라서 사다리꼴의 넓이 s라고 하면 2분의 1 밑변이 6 더하기 4b 더하기 윗변이 4a가 되니까, 그리고 높이가 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하고 6 더하기 이제 4 곱하기 3분의 8 이렇게 해서 4에다가 6 더하기 3분의 32 이렇게 해서 요 계산 결과가 바로 아까 우리 앞에 위에 직각삼각형의 사용 정리에서 계산했던 그 과정 결과가 그대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3분의 200이라는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기에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어떤 문제를 풀 때 대단히 그 복수풀이가 많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풀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하는 이런 버릇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번에는 좀 한참 과거로 좀 돌아갈게요. 자, 우리가 저 앞에서 이것도 했던 내용인데요. 했던 내용을 복습 한번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그게 뭔고 하니, 원을 먼저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임의의 삼각형입니다. 예각이든 직각이든 둔각이든 성립하는 그런 일반화할 수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립니다. 자, 이런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ABC라고 이렇게 놓으면 이 공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또 한 번 이걸 하게 되는데 여기에 지름을 하나 이렇게 긋게 되면 지름이 좀 쉬프트 됐다, 그죠? 네. 이렇게 지름을 그으면 원의 중심을 O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이렇게 놓으면 여러분들 기억해요. 삼각형 ABC의 넓이가 외접원의 반지름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 공식이 굉장히 간단하죠. 이걸 이제 증명을 하는 겁니다. 이 공식이 이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식 간단하죠. 4R분의 ABC. 자, 우리 앞에 오심을 하면서 원주각 중심각이라는 각의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요. 그걸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우선 A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릴게요. 자, 이렇게 수선을 내리는 이유는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P라고 놓을게요. BP를 이렇게 이으면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AB에 대한 원주각이 여기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리고 AP가 지름이기 때문에 B 있는데 여기가 90도가 되는데 제가 색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요렇게 작은 직각삼각형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큰 직각삼각형입니다. 예, 요 직각삼각형이 서로 닮음입니다. 그래서 써볼게요. 여기를 H라 놓고 삼각형 AHC하고 그 다음에 ABP가 될 겁니다. 얘가 닮음인데 각이 같기 때문에 닮음입니다. 그래서 요 AH의 길이를 높이 H라고 놓는 이유는 삼각형 ABC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 높이를 알아야 되니까 높이를 표시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큰 삼각형 ABP에서 C 대 지름 ER이 얘가 H 대 B가 됩니다. 그래서 H를 구할 수가 있는데 ER분의 BC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끝났어요. 따라서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밑변 A 곱하기 높이 H인데 H가 ER분의 BC이기 때문에 4R분의 ABC라는 공식이 간단히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 공식의 증명은 훗날 나중에 제가 할게요. 훗날 삼각비 저는 이제 삼각비 하면서 삼각함수를 같이 확장해서 하겠습니다. 요 이론을 요 이론에서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진도가 나가 있지 않는 사람은 이게 뭐냐 지금 몰라도 됩니다. 전혀 몰라도 됩니다.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하는데 요 사인 법칙에 의해서도 이 공식이 간단히 이거보다 더 간단히 증명이 되는데 지금은 닮음 이론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닮음에 대한 이론만 이용해서 이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번에는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이제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자, 이때에 이 이등변 삼각형을 이렇게 자르고 지나가는 직선 L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삼각형 ABC와 만나는 점을 DE라고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래서 조건 첫째, 요 AD하고 AE하고 비율을 좀 넣어 볼게요. 이거 한 3대2 정도 넣어 볼까요? 그 다음에 그 점 B를 지나서 평행한 선을 제가 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긋게요. 이렇게 평행하게 긋겠습니다. 그리고 만난 점을 P, Q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거 조건을 조금만 바꿀게요.
다시요. 점 B를 지나서 AC하고 평행하게 긋겠습니다. 자, 이렇게 평행하게 긋게요. P라고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C를 지나서 AB와 평행하게 긋겠습니다. 저기 좀 길이가 좀 많이 나가는데 그대로 그어 보겠습니다. 여기 L이라는 거는 지우겠습니다. 이거 L을 여기다 쓸게요. 여기 Q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평행하게 그은 겁니다. 그리고 길이 비율을 여기 3대 2라고 그대로 적용을 해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질문입니다. 여기서 삼각형 이거 문제를 그대로 쓸게요. AB하고 AC하고 같다는 조건 이고요. 이때 이 사다리꼴의 넓이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자, 사다리꼴 PBCE 이거하고 사다리꼴 DBCQ 이게 넓이비가 어떻게 될까? 이거 그 구하는 도형을 색칠을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들 좀 시각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그러니까 PBC가 요 사다리꼴입니다. 이 사다리꼴하고 그 다음에 이 사다리꼴의 넓이비가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입니다. 요 색칠한 두 개의 사다리꼴의 넓이 비율이 어떻게 될까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하나씩 한번 해결해 볼게요. 첫째는 삼각형 PBD 하고요. PBD 그 다음에 EAD 얘가 닮음인데 각이 같으니까 AA 닮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요 삼각형 AD입니다. 요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가 3대 2이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 적용을 해 볼게요. 여기가 3대 2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오른쪽에 삼각형 ADE하고 이제 이번에는 이 삼각형입니다. 자, ADE하고 CQE가 닮음인데 자, 이거 역시나 평행하게 긋기 때문에 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도 삼각형 ADE가 3대 2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 여기가 3대 2가 되는데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요 그러니까 ABC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주목하세요.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제가 한번 그려 볼게요.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존재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AB를 밑변으로 하고 그 다음에 AC를 밑변으로 하고 각각 높이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수선을 긋고 여기를 P라 놓고 반대쪽도 수선을 긋고 이렇게 Q라고 놓게 되면 여기를 Q라고 놓으면 요 각이 이 공통이고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의 이 빗변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의 여기 빗변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가 같기 때문에 삼각형 ABQ하고 또 삼각형 ACP입니다. 이게 이제 합동이 되는데 합동 조건은 각이 이제 이 각이 이제 공통이니까 남은 각은 자동으로 이렇게 같아져서 ASA 합동이기도 하고 아니면 빗변의 길이 같고 남은 각이 같으니까 RHA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동이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CP하고 BQ가 같습니다. 이 길이가 같다는 소리입니다. 이 높이 이등변 삼각형의 등변을 각각 밑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에서 요 높이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 풀고 있던 이 문제에 그대로 이거를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수선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수선을 내리게 되면 이 길이가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H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놓고 처음으로 돌아오게 되면 사다리꼴 PBCE는 이 넓이는 2분의 1하고 밑변이 3i 그 다음에 높이가 2x 곱하기 높이가 h가 돼서 2분의 1 h에 3x 더하기 여기 3i가 아니고 2y입니다. 이거 수정할게요. 제가 여기 잘못 썼네요. 2y 더하기 이렇게 돼서 2분의 1이 같이 없어지고요. 정리를 하면 h의 가로 x 더하기 y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사각형 사다리꼴 DBCQ를 구해 볼게요. 를 구하면 2분의 1 하고 밑변이 3i 그 다음에 윗변이 3x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똑같아요. h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2분의 3하고 가로 x 더하기 y 하고 h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게 이 넓이하고 이 넓이의 비율이기 때문에 h하고 x 더하기 y 대 h하고 x 더하기 y의 2분의 3이니까 hx 더하기 y가 없어지고 2대 3이라는 비율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 사다리꼴의 넓이 b가 바로
요 길이 b와 같게 됩니다. 예, 이 길이의 대응변이 이쪽이고, 그 다음에 이쪽 길이의 대응변이 이쪽인데, 요 대응변의 길이 b가 바로 넓이 b와 같아집니다. 이유는 사다리꼴의 높이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 내용도 상당히 좀 복잡한데요. 굉장히 복습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 옛날에 배웠던 거 또 하나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우리 앞에서 오심 중에 방심이라는 걸 한 적이 있죠. 자, 방심이라는 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방심의 닮음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다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려는가 모르겠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은 우리 오심 중에 방심 이론 할 때 이 문제를 다뤘으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를 한 번 더 과거 영상으로 되돌아가서 리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를 O라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각이 같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방심이 되는데, 자, 여기서 OB를 이렇게 그었을 때, 이렇게 그었을 때 OB와 AC의 교점을 이렇게 여기를 D라고 이렇게 놓으면,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OD 대 OB입니다. 이거 확장 정리이기 때문에 외워두세요. OD 대 OB가 이게 AC 대 AB 더하기 BC가 되는데, 얘를 증명하여라 이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제 영상에서 닮음으로 풀이를 소개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방심 이론의 확장 정리로 한 적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닮음을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우선 점 B를 지나서 AC하고 평행하게 긋습니다. 또 여기서 궁금한 거, 이거를 왜 그었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그은 이유는 OD를 이렇게 연장을 OA를 이렇게 연장을 하게 되면 여기 각을 2등분 했기 때문에 요거는 막꼭지 각이고 여기는 동위각이 돼서 얘가 항상 같은 2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2등변 삼각형 만들려고 이 평행한 직선 L을 긋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OC를 연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연장을 하면 여기 막꼭지 각이고 요거 동위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2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다 했어요. 제가 색칠을 해 볼게요. 자, 요 삼각형하고 그리고 이 큰 삼각형이 닮음이 되는데 이렇게 닮음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끝났습니다. 자,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닮음 B 적용하면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길이가 AB하고 BC하고 합이 이 길이가 되기 때문에 AC 대 AB 더하기 BC라는 이러한 공식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기억이 나시죠? 이거 혹시나 앞에 영상을 보지 않고 제 영상의 특징은 아주 베이스에서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올라오면서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맨 밑에 그러니까 제 강의가 지금 20몇 번째가 될 텐데 제 1강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보기를 권합니다. 이걸 순서대로 봐야 앞에 내용, 그래서 그거 다음 얘기,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다음, 이용해서 다음,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체계를 잡아서 이론 체계죠. 이론 체계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급해도 시를 바늘 허리에 꿰어 가지고 바느질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실은 바늘 귀에 꿰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맨 처음에 여기서부터 기본을 따라서 쭉 보게 되면 현재 하고 있는 이 내용이 뭔가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급하다고 해서 이런 이제 기본 이론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또는 난 이미 이걸 다 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제 영상을 듣게 되면 중간에 푹 잘라가 아무것도 안 보고 중간에 푹 잘라 보게 되면 대단히 난해하게 느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루고 있는 현재 내용이 난해한 게 아니고 기본이 없어서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걸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많은 학생들의 공부 방법 중에 잘못된 것이 기본을 무시하고 문제풀이만 먼저 하려고 하는데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난이도 있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그런 문제를 푸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기본이 딸려서 보조선을 그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지난 앞 영상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보조선은 많이 긋는 연습이 필요하다, 많이 긋다 보면 그어진다 라는 황당한 그런 얘기를 하는 선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은 기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보조선은 어떤 경우든 이론에 근거해서 긋습니다. 어떤 이론 때문에 이렇게 그을 생각을 하는 거지, 긋다 보니까 우연히 기가 막힌 행운이 내게 다가오는 거, 그것이 보조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이 이론 체계가 튼실하게 돼야 되는데, 제가 많은 이론 체계를 하면서 어떤 거는 정리 이름이 있고 어떤 건 정리 이름이 없고 그런 얘기를 많이 제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소정리라고 하는데요. 많은 소정리를 여러분들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다 이해하고 있으면 보조선 긋는 거에 대해서 이 소정리들의 논리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그으면 어떤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그으면 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겠네 하고 보이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또 소정리를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제가 주장하는 이 얘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그때서야 개념이 중요하구나, 수학에서 이론은 대단히 중요하구나 하고 비로소 수긍하게 되는데, 그런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과연 그럴까, 문제풀이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론을 무시하고 성급하게 문제풀이를 먼저 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수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고, 특히 제가 얘기합니다. 초등학생이 제 영상을 보는 사람은 아직 공부 습관 중에 좋지 않은 이거 악습이라고 하는데요. 이 악습이 아직 몸에 덜 배웠거나 아니면 안 배웠거나, 그래서 되게 희망적입니다. 초등학생은. 그래서 이 학생들은 여러분들 형이나 누나나 언니나 위에 가족 중에 위에 그 형제 자매 중에 공부하는 모습 중에 이 잘못된 공부 방법으로 하고 있는 누가 있다면 절대로 그걸 따라하지 마세요. 따라하지 말고 제가 하라는 대로 올바른 학습법을 몸에 체화가 시키는 거, 몸에 익히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론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올바른 학습관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데 절대로 문제풀이에 급급해서 완전히 이론이 이해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공식적으로 어디 쿡 집어넣어서 답이 나오게끔 하는 그런 연습을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그런 학생을 만났는데 자꾸 이제 아주 이상해요. 제가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자, 여러분들 이거 들으면 정말 그럴까? 우리 한참 과거로 돌아가서 이 문제 한번 우리 다뤄봅시다. 물론 제 영상을 길게 시청한 학생들은 죄송하지만 금방 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론적인 베이스를 무시하고 공부한 학생들은 그 제가 만났던 어떤 학생의 사례와 동일한 반응을 보일지도 모릅니다. 보일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직각삼각형 ABC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이거 풀어 볼래요? 이거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어려워서 굉장히 난해한 문제만 풀다가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풀 수 있는 거 하나 봅시다. 자, 직각삼각형인데 이게 10이고 이게 10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요 BC 밑변 BC의 중점을 잡아 볼게요. BC의 중점을 M이라고 놓고요. 그러니까 BM하고 MC하고 길이가 같도록 잡았습니다. 여기서 수선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위에 점을 D라고 했을 때 이 넓이가 얼마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여기서 삼각형 DBH의 넓이가 얼마냐? 라는 질문인데 대단히 난이도가 낮은 문제입니다. 정말 대단히. 그런데 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공수 1, 2까지 진행이 나가고 대수편을 나갈까 말까 고민하던 중에 상담을 온 경우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누가 총 들고 뒤에 따라오느냐. 초등학교 5학년이 고등학교 거를 이해하는 거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물론 0.000 뭐 어떻게 1%의 천재급이 있죠. 그런 학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매우 특수한 경우에 어떤 예외 아이들이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학생들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학생들은 초등학교 5학년이 고등학교 거를 이해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단언하지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능한 게 있어요. 뭐가 가능하냐? 산수는 가능해요. 수학적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숫자 놀이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식 외워서 공식에 탁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겠죠. 근데 그 학생이 이제 너무 빠르다라는 거는 무조건 의심을 해야 될 게 개념입니다. 개념은 잘 안 돼 있을 거다. 개념을 모를 거다라고 단정을 해도 됩니다. 이유는 그만큼 빨리 나갔다라는 거는 개념을 들여다볼 틈이 없은 겁니다. 이 개념을 꼼꼼히 챙겨서 하게 되면 물리적으로 그렇게 이 빛의 속도의 선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선행이 나갔다는 얘기는 개념은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 이 넓이가 얼마냐라고 했더니만 그 학생의 반응 1, 피타를 생각합니다. 피타고라스. 그 학생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생각하는 이유는 삼각형 DBH를 알려면 BH의 길이와 그 다음에 높이 DM의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BH를 어떻게 구할까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BH의 길이를 구하려면 BC를 알아야 구할 수 있다라고 머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 BC를 구하면 그러면 이제 또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AH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사형 정리 써서 AH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해지면 삼각형 ABH에서 비로소 BH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H의 길이가 구해주면 BC를 알았으니까 BM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나누기 2 하면 되니까. 그러면 두 번째 반응은 닮음을 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닮음을 생각하는 거는 DM의 길이를 구하려면 삼각형 DBM하고 ABH가 닮음이니까
이 닮음 이론을 적용해서 DM의 길이를 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조합하게 되면은 BH도 알고 DM도 알고 비로소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선행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뭔지 모르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모르는 거를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선행의 독인데 선행을 했기 때문에 머리가 이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건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이건 중학교 내용이 아니고요.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이면 다 풀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 DM하고 그 다음에 AH하고 평행합니다. 아, 여기서 잠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 잠깐 영상 스톱하고 이 문제 풀어볼래요? 풀어본 다음에 자기가 풀어본 결과 또 어떤 방법으로 풀었는지 결과물이 있으면 그 논리를 들고 다시 영상 돌리기를 해서 제가 어떻게 풀고 있는지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영상 멈추고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자, 돌아왔어요. 제가 풀이를 해볼게요. 일단 첫째는 DM하고 AH하고 평행입니다. 평행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초등학교 과정입니다. 등적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DMH의 넓이가 이 넓이가 ADM과 넓이가 같습니다. 이렇게 넓이가 같습니다. 따라서 삼각형 DBH의 넓이는 곧 ABM의 넓이가 됩니다. 빨간 걸로 색칠을 할게요. 여기에 질문, 이 질문의 최종 결과는 이 넓이 구하라는 겁니다. 너무 쉽지 않나요? 이 넓이는 여기가 1대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넓이의 반이죠. 그래서 2분의 1 밑변 12 높이 10 그거에 2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단순한 문제를 이 복잡한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는 윗과정으로 뭘 자꾸 풀려는 이런 악습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풀 때 걸려요. 문제를 풀다가 걸리면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자꾸 학생들은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어떤 윗과정으로 풀릴까? 해서 윗과정을 자꾸 동경을 하게 됩니다. 다시요. 어떤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풀다가 잘 안 풀리면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윗과정으로 풀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방금 이 문제가 등적 변형에 대한 것이 잘 안 떠올라서, 등적 변형 너무나 기본 이론이죠. 너무나 기본 이론인데 초등학교 3, 4학년에서 다 할 수 있는 게 등적 변형인데 이 기본 이론이 막혀서 그 생각이 안 나서 몰라서 이게 안 풀리면 이 문제 풀기 위해서 미분적분을 미적이라는 진도를 막 나가. 고등학교 2학년 거를 끝내고 돌아와서 이거 풀면 무슨 도움이 되나요? 1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1도 관계가 없어요. 1도. 자, 다시요. 만약에 여기 초등학생들 특히요. 32,547하고 그 다음에 뭐 2,759라는 숫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거 약분하라. 약분해서 기하분수로 만들어라. 그러면 약수배수에서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뭐와 관계 있냐면 최대 공약수와 관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최대 공약수 구하는 이론이 대단히 많습니다. 두 숫자를
빼갖고 구해도 되고 더해서 구해도 되고 또는 이거를 세모 더하기 분수꼴로 대분수화해서 여기서 구해도 됩니다. 이 분자 분모의 숫자의 최대 공약수는 대분수로 바꾸더라도 최대 공약수가 도망가지 않아요. 여기에 남게 되니까 숫자를 확 줄여가지고 이렇게 따지면 좀 더 편합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 또는 빼가지고 구하는 방법도 있고 더해가지고 구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대분수화로 이렇게 바꿔가 구하는 방법도 있고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약수배수의 기본 이론들인데 이런 기본 이론을 배우지 않았거나 또는 생략을 했거나 진도 나간다고 그런 학생이 미분적분을 배우는 학생이 이거 풀어라 약분하라 약분해서 기하분수 만들어라 하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수배수의 이론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학생한테는 난이도가 높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최대 공약수가 37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371의 배수 판별법을 여러분도 알고 있나요? 이 속에 371이 들어있는 걸 어떻게 찾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인 베이스가 없는 학생이 최대 공약수를 찾으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겁니다. 이 안에 371이 최대 공약수가 수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게 최대 공약수라면 하고 가정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371이라는 이 큰 최대 공약수 약수가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게 2759가 371에 배수되는 걸 어떻게 알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약수 배수 단원에서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약분하라 그런다고 이거 초등학교 거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약수 배수에서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걸렸다고 해서 공수 1, 2를 배우고 내려와서 풀면 풀리나요? 1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난이도가 높든 낮든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론적인 베이스가 있어야 풀립니다. 개념을 알아야 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개념을 모르고도 풀 수 있는 그 산수로도 풀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참고서를 자꾸 습관적으로 풀다 보니까 이게 그런가 하고 착각이 일어나는데 제 영상을 오래 듣는 사람들은 이 이론적 베이스 없이 풀면 풀 수 없는 문제로만 제가 다룹니다. 왜? 여러분들의 공부 습관을 바꿔주기 위해서 일부러 문제를 제가 그렇게 만듭니다. 이론 베이스 없이 과연 풀리나? 그렇게 문제를 엄선해서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이론적 베이스가 있어야만 푸는데 그중에 난이도가 높은 거는 이론적 베이스를 응용을 해야 되는 조건이 가미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응용.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론과 이 문제에서의 질문의 연계성입니다. 무슨 관계가 있지? 이 연계성을 따지고 탐구하고 찾고 하는 이 버릇에 의해서 머리가 알고 있는 그 이론을 사용할 줄 아는 머리로 비로소 바뀌게 됩니다. 이때 난이도 높은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 과정에서 풀리는 건데 학생들은 난이도 높은 문제를 풀다가 안 풀리면 자꾸 윗과정에 뭘로 풀릴 수 있을까? 내가 아직 배우지 않은 어떤 윗과정 어떤 이론으로 풀면 척 풀릴까라는 이상한 동경을 하게 됩니다.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 영상을 시청을 할 때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게 있죠. 자기 노트를 만들어라.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싶을 때 언제 다시 켜서 보고 뭐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내가 완전히 소화한 나의 지식으로 자기 노트를 만들어서 하나씩 써나가면 제가 했던 이 영상을 풀어서 여러분들 쓰게 되면 아마 분량이 3배 이상의 볼륨으로 커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노트를 만들어서 완전히 자기 지식으로 남기는 이런 학습법으로 따라오게 되면 제가 상당히 이 기하 파트의 영상을 중3 거까지 또는 고등학교 과정 해석 기하까지 제가 다룰 텐데요. 그것까지 배우게 되면 기하는 상당한 실력으로 여러분들이
기하 지식을 갖게 된다. 제가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좀 복잡한 내용, 또 그 다음에 전에 했던 내용 복습해서 제가 지금 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예, 이 내용들, 전에 했잖아 라고 하지 말고요. 완전한 자기 지식으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고, 자기 노트를 만들어서, 예, 이론 체계를 좀 다듬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이 닮음의 문제가 정말 많은데요. 몇 개만 좀 다뤄보고 다음 시간에는 변환 이론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